자, 계속해서 취득세 관련한 쟁점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약집 26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 여부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대주라는 개념에서 무상사용권이라는 개념하고요, 대수선,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게 된다 해서 의미가 무엇이고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자, 요건 아직 시험 문제는 구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행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표현에서 두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대수선 제외 제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5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자, 비과세 대상 2반 제2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무대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 대상 2반 제2호에서 엄청 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과세 대상에서 2반 제2호, 2반 이런 것들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법령 개정 때문에 새롭게 살을 붙여서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대주 과세 대상이고 2반 제2호 비과세 대상이다. 요거부터 이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겁나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전 나와 있습니다. 2반 제2호 이런 애들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나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해서 한 개, 이게 답이 된다 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외울 게 뭐라고요?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이게 비과세 대상. 이에 비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바로 자 무대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외워서 대입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고 말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공식 외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이거 읽을 시간도 없거든요.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 부과됐던 게 뭐죠? 무대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2반 제2호라고 해서 요거 나와 있다. 대수선 제외 제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요. 자, 여기 이제 주택조합은 당연히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무대주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얘기는 별 내용은 아니고요. 바로 뒤에서 자, 취득세 내는 사유 중에서 실질적 취득에서 유상 승계취득과 무상 승계취득을 따져 물을 때,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나오게 되면 다 뭐라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뭘로 봐야 된다? 유상 승계취득으로 해석한다 해서 그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해서 무대주 2반 제2호 이 정도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의미 없어요. 자, 7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을 수도 없고요. 이 첫 번째 주제는 자,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일 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을 수도 없고 시험장에서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취득 시기 관련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뭐가 있었지? 취득 시기 관련해서 원시 취득 가지고 하나 답을 뽑아냈던 사례가 되게 될 텐데 의미 없어요. 이 문제 자체도 해서 답을 이제 5번 뽑았던 그런 사례인데 어차피 못 외워. 워낙 외울 항목이 많아서 자, 우리가 취득세 중에 버릴 게 취득 시기. 이건 이제 양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자, 키워드 뭐라고요? 무대주, 무상사용권, 대수선, 주택조합이라고 과세 대상. 이에 비해서 2반 제2호. 자, 이전하지 아니한다. 반대급부 운원 이런 거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제외할 때 제자.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이자.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할 때 5자. 그래서 2반 제2호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툭 치면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지. 그냥 보고 이해하셔봤자 아무런 시험장에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취득의 종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끄트머리 부과한다 라고 이런 거 나와 있죠.
부과한다. 앞에 읽지마, 읽으면 알았다는 것도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부과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무대주 해서 무상이용권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용권 어떻다? 취득세 부과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자, 상속 좀 어렵습니다. 자, 끝에 머리 가볼까요?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액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가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할 것. 자, 4번 모르겠고요. 5번 지문 끝에 보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인트 대수선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제외에 걸려서 어떻다? 얘들은 자,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요. 5번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지문 가서 보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해서 답은요 4번 해서 이것도 말장난의 극치입니다. 이건 절대 왜 틀렸냐 맞냐 이걸 분석할 수 없어요. 나머지 1, 3, 5가 옳은 표현, 2번 뭐 좀 부드럽다고 치고 어차피 이게 찍는 문제야. 해서 4번 지문에서요 저기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된다 이런 전제 요건인데 말장난에서 이거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약간 찍는 문제. 어려워요. 취득세 우리가 이제 세법이 16문제가 구성되는데 보통 양도소득세에서 손 못 댈 문제가 한 2문제가 튀어나오고요. 나머지 각 영역에서 각 한 문제꼴로 자 물론 이제 종부세는 워낙 양이 작으니까 별개의 문제고 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자 절대 찍어서 맞춘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서 맞추려면 세법 하나만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해서 요 정도.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해서 자, 포인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게 되면 다 어떻다? 유상 취득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가야 돼요. 자, 읽어볼 것도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이에 비해서 무상 승계 취득,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 될 테고 채무액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무상 승계 취득이 될 테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져 물을 때 지금까지 문제의 논의 포인트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닥치고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는 말이 좀 어려워. 자,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채권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게 1억짜리 물건이야.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것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은 1,00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승계취득, 9천만 원 해당하는 부분 무상 승계취득. 그래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건 뭐가 된다? 무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걸 이제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튀어나오면 무조건 다 뭐로 본다?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우리가 유상 승계 취득이든 무상 승계 취득이든 취득세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율이라는 게 달라질 뿐이다 라고 할 거에서 답은 5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일단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른편 쟁점 안 됩니다. 2번 지문이요.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몰라도 돼. 잠깐만. 직계 비속, 직계 존비속 나와 있죠? 3, 4, 5에 직계 존비속 나와 있잖아. 다 물어봐야 돼. 유상. 그 다음에 유상. 근데 답 몇 번? 자, 4번 해서 자, 요걸 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은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도 그래. 자, 2번 지문은 처음으로 나왔었고요. 나머지 1번 지문은 깔아주는 지문 이런 것들 답이 아니라고 틀리든 맞든 논의의 핵심 이슈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튀어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뒤를부터 먼저 판단을 하시게 되면 외웠던 걸 찾아서 대입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점 주주 얘기 나와 있고요. 저희 간주 취득에 관한 주제 지금 이제 29회 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간주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 표준 이런 것들 따로 좀 공부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과점주주, 관주취득. 자, 의미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간주취득. 그래서 법인 설립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간주취득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번 법인 설립 시에라고 돼 있죠.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때는 소위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과점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을 때, 그래서 지분을 50% 초과해서 취득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 그래서 당연히 간주취득세 납부를 해야 될 테고요. 세 번째,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그 주식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가 된 경우 이때도 역시 간주취득세에서 뭔 소리야? 처음에 이제 A라고 하는 법인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법인 설립한 후에 법인 설립 시에 40%라고 하십시다. 첫 번째. 그럼 이 사람은 간주취득세 내지 않는다. 50%든 60%든 처음에는 간주취득세 내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이 사람이 자 중간에 지분을 취득해서 60% 지분을 가졌다. 그러면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간주취득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60%를 취득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취득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70%가 됐네. 그러면 추가적인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간주취득세 내야 된다. 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디귿번. 자, 리을번이 제일 어려웠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을 때.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갑이 자 40%, 을이 자 20%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하나하나로 보게 되면 과점주주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런데 자 이게 갑이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인데 20%, 을이 20%였었다. 그런데 얘들이 중간에 바꿔서 갑이 또 20%를 추가해서 40, 그 다음에 을이 20이 되게 된다. 그럼 이걸 뭐로 본다고요? 과점주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갑이 30%가 되고 원래 40에다가 을이 30%가 되게 된다. 그럼 이건 똑같은 전체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은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이때 자 지금 이제 뭐지 과점주주가 부과가 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문제는 이 문제 준비하셔야 돼. 60%였다 70%가 되게 되면 이때는 10%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과세 표준 잡아서 간주취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자, 그 취득가격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신고한 금액이 원칙이 되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시험 문제에서는 자 무조건 뭐만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사실상 취득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266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해서 적용 범주 국외 판법 공검에서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 판결문에 따라서 취득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즘에 이제 거의 다 검증 가지고 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시 지문을 구성할 때 항상 검증이라는 주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치고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검증은 힌트를 주는 것이고 아까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도 하나의 힌트가 되게 될 것이고 문제 핵심 이슈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어디까지를 사실상 취득가격을 볼 것이냐 모르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닌 걸 외우셔야 돼.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 뭐 이런 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법인 아닌 자가 지급한, 바로 이자 상당액, 그리고 자,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요 27회 때 문제 구성됐었고요.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게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는 게 15개인 것 같습니다. 때려주기 못 외워.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7회 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인가요? 난이도 겁나 어려워 보이는데, 자, 지금 뭘 고르시오?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고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시험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 이것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보니까 검증이 이루어짐. 이걸 통해서 이게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해서 계약 내용 보니까 총 매매 대금 얼마? 5억 끝났어요. 나머지 보지도 마. 중도금이 어떻고 계약금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 일단 5억이라고 하는 거 하나 들어갈 테고요. 여기에 이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대충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최소한 이 두 가지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다 이런 애들은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5억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이걸 뭐 읽어봐봤자 뭐야? 이건 러시아 같은 거야. 그래서 읽지 말고 판이 보부 할비가 어디 있는가만 찾아보시면 돼. 판이 보부 할비가 없으면 전부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회, 29회 나오고 홀수회차 나오고 있고요. 올해 또 내더라도 어차피 몰라. 왜? 포함되는 게 15개, 포함 안 되는 게 6개인가 그렇단 말이야. 판이 보부 할비도 똑바로 못 외워가지고 버벅입니다. 해서 자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판이 보부 할비 요걸 찾아내는 게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과세 표준 보셨고요. 이제 세율에 관한 거. 그래서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율 마이너스 2% 소위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의 형식적 취득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세 번째가 자, 계지과라고 해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다 해서 문제 거의 7, 80%는 표준 세율을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자고 그렇습니다. 먼저 원시 취득 2.8% 이렇게 갔었고요. 유상승계 취득 1, 2, 3, 4라고 해서 주택은 1%, 2%, 3%, 근데 2%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 해서 이 금액 자체가 6억, 9억에서 6억 이하가 되면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은 이게 2%라고 일단 무식하게 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3% 이런 식으로 이때 최근에 이제 법령 개정 때문에 시끌시끌한 게 1세대 다주택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농지 3% 되겠고요.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에서 유상 승계취득 1, 2, 3, 4라고 되어 있고 무상 승계취득 농지에 대한 상속 2.3%, 농지 외 자산에 대한 상속 2.8%.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증여 등은 3.5%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 뜨는 것은 비영리 법인은 2.8% 적용한다. 공유물 등의 분할자 2.3% 이게 표준 세율에 관한 부분이 된다 해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3분의 23 맞고요. 자, 공유물 등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2.3% 맞고요. 원시 취득 2.8%, 비영리 사업자 2.8%에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취득세라든가 또 나중에 재산세 이런 것들은 세율 틀리시면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해서 2반 제2호라고 해서 2반 제2호 이전하지 않냐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이하의 취득은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1번 틀렸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끄트머리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나마 제일 쉬웠던 게
국외 판법 공급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4번 의미 없고요. 6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 1000분의 1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선 4번이 개쓰리 같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몇 개 외워서 휴부를 치셔야 돼. 그리고 그걸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계속 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세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지금 보니까 취득 당시 가액 원칙 되겠습니다. 썩 좋은 지문 아니야.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신고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 이런 지문 내면 사실 출제 오리십이 나옵니다. 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가 혹은 자, 시가 표준 이런 것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지문. 자, 2번 건축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가 됐을 때 증가된 부분은 어떻다? 원시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자, 환매 기간에 점점점 가볼까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뺀 세율 이렇게 가야 되죠. 표준 세율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환상의 분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읽지 말라고 환매 등기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표준 세율 마이너스 2% 또는 표준 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서 1년 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전후의 취득에 관해서 한 건에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해서 오른편 별 의미 없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를 잘게 쪼개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장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건 항상 똑같죠. 지방세에서는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해만 적용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환상의 분분이라는 거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 근데 합한 세율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상호 교환을 스톱. 자, 교환은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됩니다. 농지 나와 있습니다. 1, 2, 3, 4 해서 10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농지의 교환, 농지의 유상 승계 취득. 외워야 된다니까 매매는 유치하니까 안 나와요. 매매는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교환을 가지고 살짝 흔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실 때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유 농지를 분할. 자, 키워드 뭐야? 분할 되겠습니다. 얼마? 1000분의 23이라고 하는 거. 해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이 뭐라고요? 뒤에 표준세율이 뭐라고요? 2.3%라고 하는 거.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 약간씩 표현을 바꿔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외운 걸 자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또박또박 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외운 게 어딨나 라고 하는 농지가 키워드냐 분할이 키워드냐 라고 해서 농지라고 해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30이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1000분의 23을 적용을 하게 될 점 변수가 많아.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1000분의 23 2.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 높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먼저 찾아볼까요? 4%가 뭡니까? 농지, 그 다음에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 승계 취득 이게 얼마가 된다? 4%. 일단 가보겠습니다. 30회 때 어려웠어요. 상속으로 자 건물을 취득한다. 상속 농지는 얼마?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얼마? 2.8%를 적용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연의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취득한다. 그럼 역시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입니다. 얼마?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9억 원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억, 자,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자, 6억 이하가 되게 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2%가 될까 말까 딱 깔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했고 9억 초과면 얼마? 3%. 얘는 대충 얼마? 2% 내외 언저리가 아니겠느냐. 근데 답은 되게 쉬워. 자, 유상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다. 그럼 1, 2, 3니까 3%의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몇 번? 5번 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율 묻는 문제 중에 30표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 이거는 이게 이제 그만큼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줄줄줄 나오는 게 생활이 돼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고 이것도 안 해놨으면 시험 볼 때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해서 계지화라고 하는 환상의 분분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였고 중과 기준세율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계지화. 그런데 이제 너무 쉬우면 안 되지. 계수라고 해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지목 변경, 다액이 증가했을 때 이거 중과 기준세율 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법인 설립 후에 최초의 과점 주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계지과 대가리 따서 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함정팔 수 있었던 거 기억번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래서 자, 면적이 증가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뭐로 본다? 원시 취득. 그래서 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거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자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끼리 연결하시오. 왜 이렇게 뭐야? 환상이 분분해서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나와 있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기업,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자시고 할 것도 거의 없어요. 계지과 같은 것도 맨날 치는 장난이야. 거기는 루틴이 정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꾸준히 내왔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어 주려면 본인 지분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계자 환상의 분분 이라고 하는 거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이제 취득세, 납부, 징수,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는 안 나오고요. 자, 신고납부에서 60일에 6개월 이런 거 있었고요.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취득세,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한 각종 권리에서 자, 어업권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걸 고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는 60일에 6개월 등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자 뭐가 있었지? 중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서 자 장부 미보전 100분의 10이었었고요. 미신고 전면은 100분의 80이다. 이걸 외워서 가야 돼. 해서 1번 뭐 틀렸고 중요하지 않고 이 답을 2번 특이한 걸 뽑았던 케이스예요. 자, 건물에 승강기 설치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승강기 가설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증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다?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번 자 답을 뽑았고요. 3번도 많이 나오는 거죠. 법인 설립 시에라고 하는 거. 이때는 과점 주주 부동산 등 취득 의지하지 아니한다.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만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지목 다 버리자고 해서 지목 다 버린다고 해서 지목 변경은 절대 포인트가 안 된다. 대가리만 따서 가는 거 하시는 걸 제외하고 의미 없고요.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야.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나오면 다 뭐가 되고 유상이 되고 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취득세 납부 시기라고 하는 거, 납부 기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 취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 내 상속 등에 따라서 취득을 해버린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얼마? 6개월 이내 해서 60일에 6개월. 답은 4번으로 구성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자 바로 예외 항목이죠. 60일 6개월 되기 전이라도 바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자, 이 괄호키를 가지고 출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문 속에서는 함부로 내지 못합니다. 특히 올케는 거의 못 내요. 왜?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에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취득세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해서 지목 변경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무시한다고 그랬어. 지목 변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말이 길어서 몰라.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로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거야. 자, 요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전혀 두려워하면 안 돼. 자,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자, 법인 창부. 요거 아니구나. 지목 변경 나와 있죠? 지목 변경. 자,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지목 변경은 나오면 무조건 패스라고 그랬어.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된다. 그걸 외우라고. 지목 변경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지목 변경 자체를 갖고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게 비워두시면, 비워두시면 모르는 것들은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숫자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돼 있죠. 다 미신고 전명 얼마? 100분의 80. 장부 미보존은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갑이 취득을 한 거거든요. 해서 자, 의리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소유권 보존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대신해서 X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갑을 위해서 등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해주게 되면 실제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해서 나중에 등록명세랑 같은 구조로 가져서 설정 이전 등기 등에 있어서는 설정자 그 권리자 등기 명의인이 등록명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등기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답은 5번 특이했던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답이 되나요? 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 얼마? 100분의 80. 요거는 알아야 돼.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래 60일에 6개월은 원칙인데 그 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전까지 어떻다?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3번. 자, 등기 등록관세의 장은 취득세 납부 등 안 하고 등기 혹시 이루어졌으면 이 사실을 통보한다. 중요치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냐면은 그때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서 가산세 앞에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그거 가산세 묶어서 그 세목으로 해서 자 세금을 뜯어내게 될 텐데 문제는 일정 사유가 있어서 감면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에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요. 바로 미신고 전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 미보존 이게 주요 이슈에서 25회 때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과거에 억수로 나오다가 요즘에 잘 내지 않고 있는 주제 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5회 때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취득세 과세 표준 보시었고 세율 말씀드렸고 납세 의무자 등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 이 지방세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등록명세, 재산세도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 이에 비해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그럼 이따 등록면허세 봅니다.